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용으로 합니다. 지금 AWS에서 한 횟수로는 한 4년째 네트워킹 그리고 뭐 하이브리드, 뭐 VPN, 뭐 듀얼 커넥트 이런 주제로 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굉장히 많은 그런 그 고객분들이 이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처음에는 저게 뭔가 뭐 어쩌라는 건가 하셨다가 지금 실제로 지금 오늘을 기점으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하이브리드의 형태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오늘과 같이 이제 큰 그런 이벤트를 맞이해서 제가 다시 한번 하이브리드를 즉 우리의 어떤 데이터 센터와 아마존을 연결해서 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디자인하는 것이 가장 가용성을 높게 가져가면서도 잘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냥 딱 두 개로 잡았고요. 너무 복잡한 얘기, 좀 많은 얘기를 드리려고 예전에 한번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너무 많더라고요. 시간은 조금 한정되어 있어서 오늘은 연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포커스를 해서 두 가지 옵션, IPsec VPN 그리고 전용선 연결이죠, 디렉트 커넥트에 좀 포커스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전 시간이 이제 아마 트랙 3번인가요? 그쪽에서 이제 그 VPC에 대한 부분 을 혹시 듣고 오셨으면 조금 더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고 아주 기초적이지도 않지만 아주 어렵지도 않고 한 중간 정도, 어느 정도로 약간의 네트워크 지식만 있으시면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항상 그렇듯이 하이브리드를 왜 써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야겠죠. 왜 써야 되나요? 왜 연결을 해야 되나요? 이제 한쪽에 보시면 왼쪽은 이제 AWS의 어떤 그 환경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 혹은 전산실 혹은 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연결을 언제 왜 해야 되느냐, 하나하나 그냥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먼저 이렇게 서비스의 어떤 계층 분리의 형태로 쓸 때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클라우드로 다 쓰고 싶은데 우리는 이미 굉장히 많은 어떤 뭐 유닉스 서버 투자를 해놨다, 혹은 특정 어떤 컴플라이언스적인 이유로 우리의 온프리미스에 데이터베이스가 직접 있어야 된다, 혹은 보안적인 이유로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실 때 여전히 기존의 어떤 투자를 보호하시는 측면에서, 그리고 어떤 그 AWS 클라우드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서비스들을 빠르게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적용하실 수 있는 차원에서 이런 식의 계층 분리의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도 어떤 네트워크적인 연결이 필요하겠죠. 뭐 기본적으로는 다 인터넷을 통한 연결이지만 이런 어떤 서비스를 구성하는 거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시큐어한, 안전한 라인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뭐 다음 사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데이터 스트림이라든가 복제와 같은 그런 사례가 될 수가 있겠죠. 온프리미스의 어떤 여러분의 물리적인 자원을 늘리고 확장하고 추가하고 증설하고 하는 데는 굉장한 비용, 굉장한 시간, 굉장한 노력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클라우드는 뭐 사실상 거의 무한한 그런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연결해서 사용을 하실 때에 또 굉장히 다양한 그런 장점들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 같은 맥락에서 스토리지의 어떤 확장, 그리고 굉장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어떤 로그 데이터 아니면 아카이빙 데이터들을 쉽게 클라우드로 넘겨서 뭐 쉽게 그 보존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요건에서도 이런 어떤 하이브리드의 구성에 대한 요건이 또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뭐 서울 리전에서 사용은 가능하진 않습니다만 저희가 VDI 서비스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워크스페이스를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는데, 이 워크스페이스를 사용을 하신다라고 해도 이제 VDI죠. 그 여러분의 온프리미스에 있는 우리 회사의 내부 이런 시스템 서버들을 접근을 하셔야 될 때 당연히 그냥 인터넷을 타고 가는 것보다는 시큐어한 그런 그 어떤 커넥션이 연결이 돼 있다면 이를 보다 잘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해복구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재해복구, AWS 특히 뭐 라우터 53이라든지 ELB라든지 이런 걸 사용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쉽게 여러분의 온프리미스 특정 서비스들을 AWS 클라우드로 쉽게 자동화된 그런 재해복구 사이트를 구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럴 때도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그 복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인터넷을 쓰고 하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하이브리드 로 연결을 해 놓으시면 보다 쉽게 이런 구성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한번 연결을 하시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는 굉장히 무궁무진한 그런 많은 그런 가능성, 기회들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의 연결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의 관점에서 제일 처음에 여러분이 그 시도를 하실 수 있는 거는 이제 VPN이죠. IPsec VPN. 보통 저희가 이렇게 부르는데, VPN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AWS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관리형 VPN이 있고요. 그리고 그 EC2 서버 위에 여러분이 설정을 해서 구성을 하실 수 있는 EC2 기반의 소프트웨어 VPN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세션의 특징이 글씨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다 그림이고요. 동영상이라서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용어 정의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VPN 용어 정의를 할 때 저희가 쓰는 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존 사이드는 Virtual Private Gateway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여러분의 이쪽이 이제 온프리미스죠. 여러분의 센터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VPN 장비가 됐든, 아니면 뭐 어플라이언스, 아니면 뭐 방화벽, 아니면 라우터, 아니면 뭐 일반 서버가 될 수도 있죠. VPN 기능을 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걸 줄여서 저희는 VGW라고 합니다. 혹시 앞쪽 세션에서 보면 VPC 세션을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VPC에서 밖으로 나가는 관문은 딱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IGW는 보통 일반적인 그 인터넷을 쓸 때 사용하시는 거고요. VGW라고 하는 것은 VPN에 대한 연결 혹은 디렉트 커넥트, 즉 전용선 연결을 하실 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커스터머 게이트웨이는 저희가 편의상 CGW라고 부르고요. 저희 실제 콘솔에서도 CGW라는 이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건 이제 관리형 VPN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특징입니다. 이제 암호화 알고리즘이 사용이 되는 게 현재 지원되고 있는 모든 알고리즘, 그러니까 표준화된 그런 IPC 알고리즘을 다 지원을 하는데, 뭐 AES 256이라든지 아니면 뭐 Secure Hashing 알고리즘 2, 혹은 여러분의 이런 VPN 장비가 실제 NAT 디바이스 뒤쪽, 즉 뭐 관문 라우터 뒤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직접 퍼블릭 IP를 갖지 않더라도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NATT, Net Traversal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능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결을 하면 그냥 여러분의 어떤 그 VPN 어플라이언스부터 AWS의 그 Managed VPN, VGW를 연결을 하시는 건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 콘솔에서 클릭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엔드포인트가 얘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냥 VGW는 하나인데 그 안에 실제 콘솔을 보시면 두 개가 있어요. 즉 얘는 기본적으로 이중화를 제공을 한다는 뜻입니다. VGW를 사용을 하실 때. 그래서 VPN에 대한 이중화는 아마존 사이드에서 만약에 VGW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터널을 한번 저희가 맺어 보겠습니다. 자, 터널이 이런 식으로 이중화된 터널을 기본적으로 가지실 수가 있고요. VPN 하나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VPN 터널을 기본적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그 온프리미스에는 하나의 장비로만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에서 이제 당연히 온프리미스 단에도 이렇게 이중화를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VPN 두 개를 연결을 하실 수가 있고, 터널 자체는 4개까지 기본적으로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HA 관점에서 만약에 한쪽의 터널, 한쪽의 경로에 문제가 생기면 얘는 자동으로 이렇게 페일오버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온프리미스뿐만 아니라 AWS 사이드에도 다 이중화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어떤 한쪽이 문제가 생겼을 때 자동으로 페일오버가 되도록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지원되는 라우팅은 스태틱 라우팅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다이나믹 동적으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도록 하시려면 BGP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VPC가 많아지게 되면 각 VPC당 똑같이 N개만큼 이렇게 추가를 하실 수가 있겠죠. 똑같이 여러분이 두 개의 VPN 어플라이언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또 터널 2개 혹은 4개씩 각각의 VPC별로 이렇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VPC, 2개의 CGW 하면 뭐 8개의 VPN 터널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그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자, 관리형 VPN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실제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콘솔에서 아마존의 어떤 매니지드, 저희의 모든 매니지드 서비스가 다 그런 것처럼 이미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냥 설정에 필요한 거 클릭 몇 번만 하시면 저희가 실제 여러분의 온프리미스 장비가 바로 설정을 하실 수 있도록 텍스트 파일로 설정 파일까지 떨어뜨려 드려요. 그래서 그 설정 파일의 내용대로 여러분의 그 장비의 어플라이언스 거기에 이제 설정만 해주시게 되면 터널이 딱 업이 돼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AWS와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 간의 이 프라이빗한 그리고 하이브리드 커넥션을 쉽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비용 관점에서 보면 얘는 뭐 별도의 EC2 비용 뭐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VPN 연결 시간, VPN이 터널이 업이 돼서 올라오고 나서 바로 이제 시간당으로 과금이 되게 되는데 시간당 0.05불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과금이 돼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장애 대응성 관점에선 당연히 이게 이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터널이나 이런 게 장애가 났을 때 자동으로 페일오버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관리형 VPN을 우리는 쓰기가 어려워요라고 제가 몇 건 들은 적이 있었는데 뭐 요건은 이렇습니다. 우리 회사는 보안이나 어떤 네트워크의 어떤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VPN을 꼭 특정 벤더의 제품만 써야 됩니다. 라고 하실 때는 당연히 이런 제품을 저희의 관리형 VPN을 쓰기는 좀 어려우시겠죠. 그리고 VGW로 해봤는데 우리가 원하는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더 매니지드 다 좋은데 우리는 직접 콘솔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우리가 다 치고 해야 된다. 이거는 조금 불안하다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그리고 트랜짓 VPC라고 해서 약간 그 허브 앤 스포크 디자인, 우리는 좀 글로벌 서비스로 아예 VPN으로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도 VGW만 쓰시기는 조금 좀 복잡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혹은 나는 그냥 쓰기 싫다 뭐 이러실 수 있겠죠. 그럴 때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굉장히 또 많은 소프트웨어 기반 EC2 위에 여러분이 올려서 쓰시거나 아니면 이미 마켓플레이스에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상용 솔루션 혹은 오픈소스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VPN이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앞에 거는 이제 VGW 관리형 VPN, 여기는 이제 EC2 기반의 소프트웨어 VPN입니다. 지금 가장 큰 차이점이 아까 보셨던 VGW라는 아이콘이 지금 없어졌죠. 그리고 저기 있는 거는 그냥 IGW를 형상화한 겁니다. 즉 얘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나가는 건데 그 안쪽에다가 VPC 안쪽에다가 그냥 이렇게 EC2를 올려 놓으시는 거죠. 그리고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이중화도 고려를 하셔야겠죠. 그 이중화를 고려를 하실 때 이렇게 두 개를 항상 같이 구성을 하시면 될 겁니다.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이 이중화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근데 찾아보시게 되면 요거를 HA 구성을 하시는 방법이 뭐 AWS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다양한 소스로 그런 스크립트 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픈소환이라든지 그런 오픈소스 VPN을 올리신 다음에 EIP라고 하는 게 있죠. 플로팅 IP의 개념. 저희는 이제 VIP 네트워크 사이드에서 많이 쓰이는 VIP라는 건 없습니다만 엘라스틱 IP라고 해서 한쪽에 붙었다가 얘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얘를 스크립트 기반으로 떼서 이제 다른 쪽에 스탠바이가 걔를 가져와서 이제 바로 마스터가 되는 그런 기능으로 HA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도 구현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그 상용 솔루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런 HA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이것도 역시 이제 두 개의 인스턴스를 구성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터널 이중화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이제 트랜짓 VPC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그런 VPC들을 사용을 하고 계세요.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각각의 VPC별로 공통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를 좀 빼내고 좀 효율적으로 어떤 그 전체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에서 나오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다가 이렇게 뭐 이중화된 그 EC2 기반의 VPN 어플라이언스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마켓플레이스라든가 굉장히 솔루션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이걸 통하면 이런 구성이 가능해지세요. 뭐 서울 리전 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싱가포르, 도쿄 아니면 미국 리전 그리고 우리 데이터 센터를 전체를 하나의 프라이빗 네트워크로 묶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그 VPC, 저희는 뭐 트랜짓 VPC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경로죠, 경로 말 그대로. 얘를 통해서 쟤랑 통신하고, 쟤를 통해서 다시 얘랑 통신하고, 이런 서비스를 묶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사용 사례가 VPC 하나하나가 개별적인 서비스이고, 걔들이 사용하는 어떤 공통의 리소스는 저 허브 VPC에 넣어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그런 리소스를 별도의 VPC마다 다 쓰는 게 아니라 하나로 몰아넣고 하는 이런 디자인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와는 뭐 디렉트 커넥터로 연결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마찬가지로 VPN으로 연결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 각 지점들 역시 저 허브 로케이션에 VPN으로 연결을 하시게 되면 전체의 뭐 클라우드, 온프리미스,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 있는 그런 클라우드 뭐 자원들, 리전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서 이런 글로벌 서비스를 또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VPN, 뭐 EC2 기반 VPN에 대한 특징입니다. 뭐 다양한 오픈 소스 그리고 상용 제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고요. 또 이런 것 자체도 사실은 매뉴얼하게 하나하나 하시는 방법, 아니면 아예 그냥 자동화되어 있어서 클릭 몇 번으로 그냥 딱 띄우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통 뭐 클라우드 포메이션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프로비저닝이 쉽게 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는데요. 그리고 또 그 비용 관점에서 보시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 각각의 상용 제품마다 좀 다릅니다만 기존에 사용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BYOL의 형태로 라이센스만 가져오실 수 있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뭐 별도의 어떤 그 특정 벤더와 어떤 계약을 통해서 좀 더 뭐 저렴한 가격에 가져오실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에 추가적으로 EC2를 별도로 사용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EC2 사용 비용은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장애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상용 제품들이 이중화를 자동으로 이제 구성해주는 그런 컨셉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직접 매뉴얼하게 관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준비 혹은 대응은 직접 또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성능 관점에서는 그 EC2의 인스턴스 사이즈별로 가지는 어떤 네트워크 대역폭 혹은 처리량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높은 대역이 필요하다라고 하실 때는 조금 높은 타입의 인스턴스를 통해서 VPN을 구성을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VPN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VPN 좋은데 우리는 이제 서비스가 조금 더 안정화, 고도화되면서, 그리고 또 컴플라이언스적인 요건으로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 VPN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터넷은 그 웨더라고 하는 게 있죠. 인터넷 웨더. 그 기상 상황에 따라서 이게 좋을 땐 좋은데 어쩌다 한 번씩 이게 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겠죠. 그냥 인터넷을 통한 그런 암호화되어서 가는 터널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시큐한 전용선, 그리고 안정성, 그리고 꾸준한 일관성을 가진 어떤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하다라고 하실 때는 요 디렉트 커넥트라고 하는 물리적인 연결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는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다 갔었는데, 여기는 뭔가 물리적인 굉장히 커다란 박스가 하나 생기고요. 이곳에 이제 저희가 디렉트 커넥트 로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아마존의 어떤 리전이 아닌 별도의 서드 파티 그 데이터 센터 한 곳에다가 아마존이 관리하는 이런 네트워크 장비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비와 연결을 하시면 아마존과 전용선 연결이 되시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디렉트 커넥트 콘솔에 들어가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들어가 보시게 되면 현재는 킹스 가산 서울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딱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사용을 원하시는 뭐 원지가 됐든 아니면 텐지가 됐든 혹은 그 이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직접 저희의 디렉트 커넥트 파트너한테 연락을 하시면 그거에 대한 서비스를 또 별도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물리적 연결 방식에서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아마존이 이미 장비를 갖다 놓은 곳 옆에다가 케이지를 하나 빌리시는 거죠. 즉 렉을 하나 임대하시는 거예요. 상면 임대를 하시는 방식. 그래서 바로 옆에다 꽂는 거죠. 우리 뭐 장비들을 거기다 갖다 놓고 거기서 바로 연결하면 당연히 아마존하고 굉장히 빠르게 뭐 레이턴시가 최소화되는 그런 서비스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역시 여러분의 온프리미스 데이터 센터에서도 또 연결을 해서 확장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이런 상면 임대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기다가 또 렉을 임대하기 어렵다라고 하실 때는 그냥 포트만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온프리미스 데이터 센터에서 직접 그 전용 회선들을, 그 통신사들 있죠. 그 통신사들의 어떤 전용 회선들을 갖다가 AWS의 특정 포트까지 연결을 하시면 되는 이런 방식이 이제 두 가지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 이렇습니다. DX 로케이션에 여러분이 어떤 상면을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새롭게 임대를 하셨을 때 어디다 연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콘솔에서 신청을 하시면요, 저기가 그 CFA (Connecting Facility Assignment)라고 해서 어떤 포트에 꽂으세요라고 하는 정보를 콘솔에서 72시간 이내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만약에 상면인들을 하실 때는 뭐 지금 이쪽에서 이제 킹스가 되겠죠. 이쪽에 연결을 해주세요라고 알려주시면 그거를 연결을 해주시는데 그걸 이제 크로스 커넥션이라고 합니다. 그 커넥션을 하면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 그리고 아마존은 물리적으로는 연결이 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은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트너를 통한 회선 연결인데, 기존에 저희 디렉트 커넥트 파트너는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킹스, 뭐 세종, 그리고 드림라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반가운 소식은 그 LG U+에서도 현재 파이널라이즈를 해서 거의 저희 파트너의 어떤 최종 단계에서 막바지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만간 LG U+를 통한 그런 디렉트 커넥트 연결 서비스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통신사는 여기 없네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혹시 여기에 없더라도 어차피 물리적인 회선 연결은 기존의 통신사에서 해주시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디렉트 커넥트에 대해서는 모르시더라도 저희가 킹스의 특정 포트까지 연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서비스는 기존의 어떤 서비스 똑같이 다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은 이제 디렉트 커넥트에 대한 것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받기는 조금 불편하신 점은 있겠죠. 자, 비용에 대한 고려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디렉트 커넥트 비용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포트에 대한 사용 비용, 즉 여러분이 특정 아마존의 네트워크 장비, 특정 포트까지 연결을 하는 데 있어서 한번 연결을 한 다음에 이게 이제 사용이 시작되면 시간당 이 포트는 얼마씩이라고 이제 과금이 됩니다. 과금이 돼서 여러분의 총 AWS 사용 비용에 이제 합산이 되고요. 그리고 뭐 데이터 전송료라고 하는 거는 아마 다 아시겠지만 아마존의 리전에서 트랜스퍼 아웃돼서 나가는 거는 보통 기가바이트당 얼마라고 하는 게 차지가 되죠. 근데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나가는 비용, 그리고 이건 이제 디렉트 커넥트를 통해서 나가는 비용은 인터넷 대비 한 3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DX면 무조건 비싼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트래픽이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오히려 트래픽 비용에서 굉장히 세이브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볼륨에 따라서는 DX 자체의 회선 비용 자체가 감쇄가 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용 회선 비용이 있겠죠. 뭐 온프리미스에서 DX 로케이션까지 어떤 전용 회선 연결 비용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로케이션에서 또 아마존의 그 장비까지 들어가는 걸 저희가 크로스 커넥션 비용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디렉트 커넥트 파트너분들은 이런 거를 다 합산을 해서 그냥 하나의 빌, 원빌로 여러분한테 차지를 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AWS의 그 연결 옵션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그림은 이제 아마 편하실 것 같아요. 이 그림이 편하신데, 근데 뭐 DX 전용선 좋은데 지금 이것도 결국 장애가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장애 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이중화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게 아니면 이렇게 그냥 포트 이중화를 하시는 거죠. 사실 아마 이 자리에서 그 네트워크 백그라운드 가지시는 분이라고 하시면 당연히 이 회선이 하나만 연결돼 있는 거 그림만 봐도 뭔가 마음이 불안합니다. 저거 왜 하나지? 왜 하나지? 네트워크는 무조건 이중화인데 저기 하나만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괜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중화를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존에 포트 2개 신청하시는 거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2개가 있는데 또 하나잖아, 또 이런 게 또 마음속에 스멀스멀 올라오신다면 역시 또 이중화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하나로 처음에 그려드린 이유는 항상 그렇듯이 여러분이 어떤 클라우드를 도입을 하시는 그 단계가 우리 클라우드 내일부터 써야지, 우리 바로 기간계 올리고 프로덕션 올릴 거야,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보통은 뭐 대부 테스트부터 혹은 임팩이 적은, 장애가 나도 임팩이 적은 것부터 하나하나 차례대로 올리시다 보니까 그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HA라든가 이런 안정성을 높이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바로 그 상면 임대를 하지 않으실 때는 바로 이렇게 회선만 두 회선을 연결해서 서로 다른 아마존의 장비에 이렇게 이중화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장비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역시 HA가 가능하도록 또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의 어떤 센터에서도 이 센터를 뭐 분리해 놓으시거나 내부적으로 어떤 라우팅을 통해서 하나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페일오버가 되시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액티브의 컨셉, 기본적으로 라우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디렉트 커넥트를 사용하실 때는 무조건 BGP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BGP 동적 라우팅이죠. BGP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뭔가 BGP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매트릭, 제가 알기로는 한 14가지인가 그런 매트릭들이 있는데 경로를 그 우선순위 설정하고 조정을 하는 매트릭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쓰시면 이렇게 액티브 혹은 액티브 스탠바이의 형태로 라우팅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그 1월 달에 저희가 새롭게 또 피처가 나왔어요. 피처가 나온 게 이제 LAG라고 하는 거, 링크 어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인데 LAC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뭐 링크를 어그리게이션, 아예 그냥 묻혀주는 거죠. 그 물리적으로 별도의 어떤 분류되어 있는 이런 네트워크 링크들을 마치 하나의 링크인 것처럼 논리적으로 묶어주는 이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되어서 기존에 뭐 1G, 10G 우리는 더 높은 대역폭이 필요한데 라고 하시면 이 기능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최대 4개의 회선까지 하나의 번들링, 묶음으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40G 혹은 뭐 40G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링크 조정을 통해서 저희가 액티브 스탠바이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액티브로 사용을 하다가 얘가 장애가 나게 되면 당연히 트래픽은 이제 저쪽으로 페일오버가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BGP로 우리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라우팅을 돌리고 있는 건데 이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쪽으로 경로가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기존에 사용하시는 일반적인 어떤 이중화 네트워크 컨셉이 디렉트 커넥트를 통해서 그리고 이런 하이브리드 연결 구성에서도 똑같이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떡하죠? 로케이션이 장애가 났어요. 로케이션 장애가 나게 되면 당연히 이중화된 로케이션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는 현재 지금 여러분 콘솔에서 보시면 하나의 로케이션만 이용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뭐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저희 지금 제 2번째 로케이션이 현재 준비가 진행되고 있고요. 아주 조만간 좋은 소식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로케이션 이중화 구성까지 이제 가져가실 수가 있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로케이션 이중화 플러스 또 VPN으로도 백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는 로케이션 하나밖에 없으면 못 쓰겠네가 아니라 현재 로케이션 하나, VPN, 그래서 이중화로 사용을 하시다가 이제 조금 더 HA를 높이고자 하실 때는 이렇게 로케이션 이중화 그리고 VPN 구성까지 다 풀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DX와 VPN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을 때 라우팅에 대한 우선순위는 무조건 디렉트 커넥트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트래픽은 항상 DX를 잡게 되고 DX에 문제가 발생할 때 이제 VPN 회선으로 페일오버가 되는 그러한 구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DX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DX는 현재 그 16개 AWS 리전, 42개 로케이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 한번 신청을 하시게 되면 72시간 내로 어느 포트에 연결하세요라고 하는 그 LOA CFA라고 하는 그 문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그 콘솔에서 직접. 그리고 그 회선에 대한 연결은 사실은 저희 파트너의 영역이라서 저희가 뭐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보통은 한 2주 이내로 이런 회선 연결 구성까지 다 마치실 수 있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BGP만 지원된다라는 걸 또 약간 그 컨선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 회사는 BGP 안 돌리는데
어떡하지? 우리 장비는 그 BGP 하려면 별도로 또 라이센스, BGP에 대한 라이센스가 일반적으로 장비마다 별도로 있어서 그건 아예 빼버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가 좀 이슈가 될 수도 있죠. 우리 네트워크 팀에 얘기했더니 우리는 BGP 절대 안 한다고 하는데 어떡하지? 또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를 위해서 사실은 저희 그 디렉트 커넥트 파트너사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 파트너사에서 어떤 특정 그냥 라우터 한 대만 임대를 하시거나 하셔서 여러분의 온프리미스에서 그 DX 로케이션까지는 그냥 스태틱 라우팅으로 돌리시고 거기에서 이제 아마존까지만 BGP 구간으로 만드시는 그런 방법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실제 국내에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고객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비용 관점에서는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뭐 장애 대응성 관점에서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DX, DX 플러스 VPN, 아니면 뭐 이중화 플러스 VPN,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게 되면 그 장애 대응성이 쭉 올라간다라는 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능 관점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그 아마존이 가진 것은 1G, 10G 포트를 제공하는 이런 네트워크 장비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아까 LAG라는 걸 지원을 하기 때문에 최대 40G까지의 그런 그 네트워크 링크 묶음으로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와 아마존, 특히 뭐 여러분의 VPC 같은 걸 구성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건 이제 하이브리드 연결 구성 발전 단계입니다. 뭐 제가 지금까지 쭉 천천히 말씀드린 거에 일반적인 그런 그 스텝인데요. VPN 터널 쉽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본격적으로 쓰자라고 할 때가 보통 이제 DX를 고려하실 텐데, 본격적으로 쓰실 때는 디렉트 커넥트 회선을 구성하시고 또 VPN 기존에 사용하시던 거를 이제 백업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가용성이나 이런 그 대역폭 향상을 위해서 VPN, DX 포트나 어떤 회선을 추가적으로 또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 끝으로 이런 BGP, 여러분 단에서 BGP의 그런 그 로컬 프리퍼런스 혹은 AS 패스 프리펜딩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매트릭을 통해서 경로를 액티브로 사용을 하실지 액티브 스탠바이를 사용하실지를 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물리적인 아키텍처는 됐고요. 이제 논리적인 연결 혹은 그 트래픽 플로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거를 좀 당겨다가, 좀 VPC 요것도 조금 당겨다가 제가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트래픽 플로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지금 VPC가 3개가 구성이 되어 있고, 뭐 운영, 테스트, 개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별도로 나눠놨습니다. 나눠놨고, 얘들 간의 통신은 먼저 가장 제일 간단하게 하시는 방법은 VPC 피어링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얘 내부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VPC 1대1 통신에서는 얘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트랜지티브 라우팅이라고 하는 게 지원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의 VPC를 건너뛰어서 쟤랑 통신하는 건 안 돼요. 피어링이 현재는. 그래서 이런 거는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먼저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얘는 리전 간에 대한 VPC 피어링 역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리전 내에서 VPC 1대1 통신만 된다. 이거를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고 DX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아까 지금 물리적 연결은 끝내놨습니다. 그렇죠? 파란색으로 물리적 연결을 끝내놨고, 아직 BGP 같은 거 세팅을 아예 안 했어요. 그냥 링크업 L2단의 연결만 된 거예요. 그죠? 여기서 사용을 하시는 게 처음에 VPC 별로 개별적으로 논리적인 그런 가상 회선을 연결을 하셔야 돼요. 생성을 하시는데, 이렇게 녹색 처음에 하나 있는 게 이제 VLAN으로 구분을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의 VPC당 하나의 VLAN이 할당이 됩니다. 설정을 하실 때. 그래서 지금 VLAN 400,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이제 BGP 라우팅을 올리시는 거예요. 물론 콘솔에서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 라우팅 설정에 필요한 BGP 컨피그레이션도 아마존의 콘솔에서 다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장비로는 뭐 시스코와 주니퍼에 관련된 컨피그레이션이 내려오는데, 어차피 BGP 설정이라는 게 다 일반적인 표준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뭐 다른 어떤 장비라고 할지라도 쉽게 그걸 담당하는 네트워크 엔지니어시라면 쉽게 구성을 하시면 바로 터널이 아니죠. 바로 이제 피어링이 올라와서 라우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운영, 뭐 테스트, 개발 이런 식을 할 때 이렇게 VLAN을 구분을 하셔가지고 물리적인 하나의 연결에 여러 개의 VPC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성에서는 사실은 몇 개까지 됩니까? 라고 하면 사실은 VLAN 개수만큼 됩니다. 한 그 구성에서는. 다만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밴드위스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공유를 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그럼 한 4,000개까지 쪼갤 수 있는 거예요? VP 4,000개 쓸 수 있는 거예요? 할 수가 있는데 그 4,000개가 원지를 공유하는 개념인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의 서비스에 조금 임팩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고려를 하셔서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VPC 내부 자원들에 대한 접근의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트래픽 플로우가 이렇게 되는데 지원이 되는 건 당연히 여러분의 온프리미스에서 이제 VPC의 특정 VPC까지는 통신이 되는데 얘가 또 피어링을 타고 다른 VPC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통신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라우팅을 하신 분들이면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요런 네트워킹을 하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이런 헤어피닝 혹은 라우터 오너 스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VLAN을 넘으려면 라우팅 패스를 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온프리미스에 있는 어떤 여러분의 이런 장비를 넘나드는 다른 VPC에서 다른 VPC로 가려면 이렇게 하는 이런 구성을 또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트랜스퍼 데이터 아웃인데 이걸 돈 들여서 꼭 쓰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하실 수가 있는데 특정 어떤 보안적인 관점에서 운영 VPC로 들어가는 모든 트래픽은 우리 내부의 특정 방화벽이라든지 그런 걸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부의 어떤 보안 요건이 있으실 때는 또 이런 구성을 쓰셔야 할 그럴 필요가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S3에 대한 접근에서 기존에는 다 IGW를 통해서 나가서 했었는데 이제 저희 VPC 엔드포인트라는 걸 통해서 VPC 내부에서 직접 S3까지 접근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온프리미스에서 직접 저걸 통해서 VPC를 통해서 안에 있는 S3를 사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S3 같은 퍼블릭 서비스들은 그럼 어떻게 지원이 되나? 라고 하는 그런 또 의문이 생기시는 거죠. 지금 저는 VLAN을 쪼개서 각각의 VPC별로 하나하나 연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말씀을 드렸지 그 밖에 굉장히 많은 퍼블릭 서비스들은 그대로 그러면 인터넷을 타야 하는 건가요? 라고 하는 물음에 답변을 안 드렸는데 다음에 말씀을 드릴 내용이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VPC는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는 건 프라이빗 서비스라고 여러분이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이고요. 그 밖에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은 서울 리전에서 퍼블릭 엔드포인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퍼블릭 IP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레인지를 여러분이 가져오실 수가 있으세요. 어디로?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로. 그래서 아까 제가 프라이빗 인터페이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이제 퍼블릭 인터페이스 구성을 통해서 이런 걸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인터페이스 말고 퍼블릭 인터페이스를 구성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 라우터로 아마존이 서울 리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퍼블릭 서비스들에 대한 요 IP 레인지들이 다 그냥 광고가 돼서 들어옵니다. 라우팅의 제일 첫 번째 룰이라고 하면 바로 그거죠. 롱기스트 프리픽스 매치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빵빵빵 타고 나가는 거 대비 얘네는 굉장히 스페시픽한 라우트죠. 그래서 여러분의 내부 사용자들이 아마존의 특정 퍼블릭 서비스에 액세스를 하시고자 할 때 인터넷을 타는 게 아니라 다 요 전용선을 타고 아마존에 있는 이런 퍼블릭 서비스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 그림으로 와서 보시게 되면 지금 위에 세 개는 그 프라이빗 VPC로 연결이 되는 그런 프라이빗 버추얼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통신이 되는 부분이고요. 밑에 있는 이런 다양한 퍼블릭 서비스들은 퍼블릭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서비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S3만 퍼블릭으로 타고 나머지는 다 그냥 그대로 쓰던 대로 인터넷으로 타야 된다. S3에 대한 레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 라고 하면 저희가 간단하게 CLI 툴이죠. CLI 툴 혹은 저희가 퍼블릭상에 그냥 인터넷에 저희 문서로 아마존 서울 리전에서 사용하는 모든 퍼블릭 IP 어드레스 레인지를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여기 지금 보시고 계시는 S3가 사용하는 레인지만 여러분의 라우터 장비에서 라우터 필터를 거시든지 하는 방법으로 이 경로에 대해서만 디렉트 커넥트를 타고 나머지는 그대로 인터넷을 타겠다라고 간단하게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군더더기는 없었고요. 간단하게 제가 앞장에서 약속드린 대로 VPN하고 디렉트 커넥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치면서 좀 맺은 말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이브리드 IT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IT 인프라 구성은 이제 필수고, 그리고 그게 굉장히 어렵지 않다, 그리고 쉽게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클라우드로 하이브리드 연결한다고 해서 우리 회사의 어떤 가용성 요건 이런 거를 충족시키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시는 어떤 그러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실제 한번 연결을 하시게 되면 정말 전혀 새로운 그런 IT 환경이 펼쳐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도 클라우드는 쓰기 좀 꺼려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완전히 그냥 프라이빗 IP 통신이에요. 이거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다만 물리적으로만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의 내부 데이터 센터를 그대로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실제 제약 없는 서버 자원, 그리고 무한 확장이 가능한 스토리지, 그 밖에 굉장히 많은 90여 가지의 서비스를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 내에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하이 레벨로 일단 디자인에 대한 설명만 드렸는데요. 저희 지금 그 3층에 가보시게 되면 저희 디렉 커넥트 파트너 킹스에서 부스를 하고 계시고요. 그쪽에서 조금 더 자세한 이런 설명들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3층에 등록대 정도에 가시면 또 그 제가 이 시간 이후로 그쪽에 있을 거니까요. 조금 더 세부적인 디테일 어떤 요건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그쪽에 오셔서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자료는 금방 공유가 될 텐데, 제가 지금 하이레벨 디자인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떻게 설정을 하는 건지, DX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자세하게 이 링크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 링크를 한번 참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